네네네. 네. 예. 반올림 농성 오늘 309일째이고요. 제가 아까 31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309일째이고, 오늘 이어 말하기 시간은 특별히, 김경만 감독님 모시고, 2015년에 만드신 영화 지나가는 사람들을 함께 감상하고, 바로 이어서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수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 김경만 감독님 앞서서 잠시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페이스북으로 다시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촬영도 하고 또 옛날 필름도 가져와서 편집해가지고 영화들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 필름들이 다 이제 한국 정부가 제작한 필름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까 보신 영화는 옛날 53년도까지 촬영된 분량은 아마 미군이 다 촬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촬영한 필름들이 이번 영화까지 나왔어요. 네, 질문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진행을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잘 몰랐는데, 사실은 이제 작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감독님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다른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다른 작업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선거 때 좀 촬영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장편 영화를 하는 앞에 사람들이 많아요. 네,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라는 거죠? 네.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뭐 인터뷰 하신 것도 좀 봤는데요. 영화만 만드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부업이 있으십니까? 역시 가십을 필요로 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부업은 아니고 과거에 딱 한 번 이제 배우로 했던 적이 있었고요. 물론 주연은 아니어도 조연이었습니다. 그 영화가 혹시 뭐였죠? 아시면서. 잘 모르는 척 해야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네, 옛날에 홍상수 감독의 오수정이 잠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네.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뭐 비중있게 역할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굴을 알아볼 정도는 나오는데, 파일을 보시면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은 김경만 감독님 오래전에 활동하셨던 그 사진들도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 정말 늙지를 않아. 예전 사진이나 최근의 모습이나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도 잘 보면 많이 변했어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딱 보더라도 예전 모습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이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늙지 않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 웃으세요? 여러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은 그 이전에 이제 배우로서 활동하셨던 거 말고 또 청소년 대상으로 또 교육도 하신다고 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은 많이 못했어요. 그때 한 번밖에 못했죠. 그래서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만든 영화랑 약간의 역사 이야기를 좀 접목을 펴가지고 같이 소개를 했던 거죠. 그쵸. 단편도 있었어요. 네, 오늘 그 감독님과 대화 나누기 전에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신 그 예술 목록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술 목록을 좀 보냈는데 안 왔었더라고요. 아닙니다. 추궁하겠습니다. 두세 개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감독님께서 찍으신 전편 그 작품들 다 이렇게 본 건 아니지만은 몇 개의 작품들을 눈여겨봤죠. 예전에 한번 그 작업실에 제가 놀러가서 출연하셨을 때 놀러가서 봤던 영화들 가보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네. 그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삐소리가 울리면 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 카카의 말소리 누가. 이런 작품들이 다 그 한국의 근현대사를 주로 다뤘던 작품 아닌가요? 아무래도 상관이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카카의 말소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승만 때니까 이승만 때 촬영됐던 그런 필름들만 가지고 만든 거니까요. 아무래도 그건 확실히 역사랑 뺄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가보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역사라기보다는 역사
또 관련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현재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보통 생각하시는 역사 다큐멘터리랑은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아니면 뭐 저만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하는 일은 촬영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많이 하고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하나의 작품을 이렇게 완성하는 이런 것이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만 감독님이 지금까지 찍어오신 작품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작품들하고는 제작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가끔 이제 다른 경우가 있죠. 뭐냐면 이미 이제 촬영됐던 그런 필름들 속에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해서 제가 원하는 영화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일반적으로 이제 다들 만들고 좀 촬영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영화 지나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접 촬영하신 부분이 그 도입부에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 거고 그 이외의 작품들은 그 영상들은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정부나 미군이 제공한 영상 그 기록물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드신 거죠. 근데 그런 영상들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옛날에 이제 제가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KTV 쪽이랑 연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그 구성 자체도 되게 독특했던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처음에 뭐 만들어질 때는 당연히 뭐 그러겠죠. 제작 의도 또는 배경이 있을 것이고 어떤 취지로 이런 작품을 만드시게 되신 건지부터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단 뭐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한국이라는 데가 굉장히 불행한 그런 곳이잖아요. 불행의 근저라는 게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을 해도 그걸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는 그 노동할 수 있는 권리도 사실 되게 제한적이 되어버렸고 그런 와중인데 사람 살 자리가 참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역시도 뭐 사실 한국에서 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제가 옛날 필름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그 한국의 현대사라는 게 사실 사람이 살기 쉬웠던 그런 시기는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특히나 이제 해방 직후 역시도 그때가 이제 미군정 시기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일제시대가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불가사의한 점은 뭐였냐면은 오히려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 얼굴이나 표정을 이제 필름 속에서 발견을 해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건 이제 물론 저의 주관적인 그런 느낌인데 단순히 이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 뭐 좋아졌다 이런 걸로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제 그 산업화되기 이전에 사회가 본격적으로 변하기 전과 지금과를 비교를 해보면은 뭔가 좀 지금 상황에서 크게 잃어버리고 있는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사람들의 표정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의 표정은 워낙 좀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표정하고 이렇게 감정 같은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단지 표정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깃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 이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나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이제는 뭐 너무 사물화되어 버린 거죠. 지금은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적대적이고 일종의 두려움 맞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해방 직후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이 살기는 힘들었지만은 그 어떤 사람들 간의 끈이나 그런 선들 같은 거는 끊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겠고 사실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45년도에서 48년도 사이에 그런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 사람들보다 굉장히 당당하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붕어빵 파는 아저씨나 뭐 그냥 가게 점원들, 청년들의 모습을 봐도 그 사람들이 그냥 비굴하지 않다, 당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많이 비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영화 보면서 이제 감독님하고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앞부분 도입부에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제 부분은 칼라로 된 가장 최근에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들이 좀 대부분이라면은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영화는 이제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장면들은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영상물의 이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뭐라고 하죠? 하여튼 뭐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걸 여기 프로젝터가 어두워서. 아, 그런가? 죄송해요. 아, 원래 잘 보이는데. 아, 저희 5점을 또 들춰냈네요. 또 본의 아니고. 아니, 뭐 5점은 아니죠. 사실 네. 열악한 환경이니까요. 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반부에 나왔던 최근에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표정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뒷부분, 그러니까 한 5, 60년 전에 1940년대 후반부터 그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생기 있었다라는 예, 생각이 그렇죠. 확실히 지금 시점은 사람들이 생기를 많이 잃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이 표정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되게 무표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얼굴에 서려 있는 표정이 참 읽기 힘들다라는, 도무지 알 수 없다, 뭐 그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예, 뭐 저도 표정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아, 그렇군요. 한국 사람이니까.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네요. 여러분 알고 보면 되게 김경만 감독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럴까요? 약간 맥락 없나요? 비웃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유독 많이 비우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 좀 나중에 좀 듣도록 하고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김경만 감독님께서 오늘 이 작품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설명하실 때에도 사람들의 표정에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표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표정을 읽으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보통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이제 제스처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뒷모습 같은 걸 보면은 아, 거기에도 표정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감정이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이제 그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그 장면들은 아이들의 모습. 네. 이제 아이들은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제 편견 또는 고정관념 그런 거잖아요.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고 숨김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부분에 나오는 현대사회의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은 자기 표정을 좀처럼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게 어떤 저 사람이 표정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이면에 그런 것들을 참 알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근데 이런 게 뭔가 의도가 있는 건가요? 찍으실 때는? 아니, 물론 되게 의도적이기도 했었죠. 사실은 이제 그 노동이나 그런 것들이 권리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삶의 보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이나 슬픔이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공장에서의 노동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왜냐면 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는 건 이건 사실은 지옥에서 있을 만한 그런 형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우리가 어떤 생존을 해야 된다는 건 이 사회가 뭔가 좀 크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더 빗거름질 치고 더 허물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이나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생존권과 동일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겠지만 누구나 다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맞는 세상인 거죠. 그런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인 거고, 그 공장에서의 그런 반복적인 동작을 해야만 되는 노동은 사실은 기계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결과물은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노동자가 아니라. 대표적인 사회가 이제 한국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점이죠. 이제는 노동자들을 다 배신해버리는 국가이기도 한 거죠. 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참 되게 무거운 주제를 다룬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유독 일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일 중독 사회라고 부를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사회인데 엄청나죠. 그렇죠. 끔찍하잖아요, 사실. 뭐 활동가들도 보면 되게 끔찍하게 일하더라고요. 남 얘기가 아닌데 아무튼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이제 또 특징이라고 할까? 딱 보였던 게 뭐였냐면은 그 영화 제목에서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는데 정말 그 단 한순간도 멈춰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가끔 있는데. 그래서 좀처럼 쉽지 않다고 표현했어요. 네네네. 많이 지나가죠. 예. 많지는 않고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들. 그 앞부분의 칼라 화면에서는 이제 뭐 주로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고. 아마 이제 그 제목에 좀 많이 이렇게 인식이 그렇게 기울어지셔가지고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런 거군요. 사실은 이제 그 정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가끔 이제 얼굴 클로즈업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나가도록 하죠. 제가 잘못된 정보를 지금 뭐 그렇게 틀린 정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영화를 제대로 보셔야만 저처럼 그 몰이해적인 접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관객들 분께서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어떻게 붙여지게 된 건지 또 의도하신 바가 역시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듣고 싶은 게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버렸구나라는 느낌?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구나라는 그런 느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실은 수천 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고작해야 한 수십 년 정도로 살아갈 텐데. 근데 이게 한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랄까, 시간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진짜. 일은 일대로 죽어라고 했는데. 사실 맨손으로 다 만든 거거든요. 이거 전쟁 때문에 다 없었어요.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몽땅 다 폐허로 변해버린 땅에서 정말 맨손으로 다 만들어낸 것들인데 그런 어떤 노동자들의 그런 그 희생이나 그런 대가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뭐 독재자의 그냥 뭐 영도력 이런 걸로 이제 치환해버리니까 이게 참 사회가 안 좋죠. 안 좋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이번 제가 원래 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충분히 하세요. 예전 영화들은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대통령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겨워진 거죠. 제가 이런 사람들 제발 얼굴을 좀 그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화는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을 다 빼버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아는 사람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봤거든요. 조금 그래도 등장 원래는 하는데요. 얼굴이 아마 안 보이셨을 거예요. 프로젝트가 어려워가지고. 전 딱 세 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문정현 신부님도 나오고 뭐 박래근님도 나오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마 또 쌍차 분들이 계실 때는 아마 다 아는 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이제 종종 아시는 분들이 그 첫 번째 그 도입부에서는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김경만 감독님의 작품을 혹시 그 이전 작품도 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실 텐데. 굳이. 네. 없으시군요. 되게 유명한 분이시던데. 전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전 작품을 제가 좀 봤잖아요. 뭐 의무적으로 본 게 아니고 그 전에도 한번 봤었고 제가 봤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이 주로 다뤘던 그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작품에서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뭐 입에 담기 좀 쉽긴 하지만 뭐 이제 이승만도 있었고 뭐 박정희도 나오고 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독재 정권 지배자들의 모습을 좀 주목해서 영화를 많이 만드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한 보통 사람들, 기층의 대중들을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게 이제 보기 싫은 얼굴도 이제 실증나서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시도였던 건가요?
뭐 그것만은 아니었죠. 사실은 다 꼼수가 있어가지고 다 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제작하고 촬영했던 필름들이라서 그냥 대통령 중심이에요. 한국은 그 피라미드가 꼭지점에 있는 그 대통령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필름들이 제작되고 기록됐던 것들이랑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적게 기록이 되었죠. 훨씬 적게 기록이 되었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번 영화를 만든 거는 사실은 이제 좀 그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이번 영화인데 특별히 이제 그 노동 파트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동원과 노동이라고 이제 소제목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노동자들의 모습 속에는 그 슬프긴 하지만 어떤 그 아름다움도 분명히 제가 이제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보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화가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작품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단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기록물들을 영상 기록물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겨울 정도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지겹진 않아요. 되게 보기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저 웃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인데요.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실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록 필름을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의 어떤 편린이니까 그게 이제 물론 실제와 동일한 건 아닌데 그건 좀 이제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필름에 담긴 그런 어떤 것들은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들의 그 일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제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말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가끔 이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후반부에 봤던 장면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군이나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원래 제작했던 그 영상들을 사실상 이제 그 감독님께서 이제 원하는 장면들을 취사 선택해서 이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원하는 컷을 골라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죠. 그럼 애초에는 이제 그 원래 원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소리가 어쨌든 입혀져 있는 그 무성 영화는 아닌 거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 필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사운드가 없죠. 그리고 뭐 완결된 뉴스릴이나 문화영화 같은 것들은 이제 사운드가 입혀져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통의 이제 영화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 장면,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 말고 그 영상 자체도 있지만은 사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자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니면 이제 또 내레이션 같은 걸로 또 추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자막이나 뭐 내레이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거나 일절 없고 이제 영상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뒤에는 이제 그 무슨 교향곡 같은 음악들이 이제 뒤에 다 깔려 있는데 그런 건 맞죠. 이거는 어떤 뭐 거기도 이제 숨겨진 뜻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숨겨진 뜻은 없고요. 그냥 이제 말을 좀 빼버리려고 했던 거죠. 이번 영화 계획 자체가 말을 좀 가능하면 빼야 되겠다라고 한 거고 제가 생각하는 영화라는 게 말로 좀 표현이 잘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 자체가 말로 환원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장면을 봤을 때 그걸 뭐 재밌다고 우리가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로 전달될 수 없는 게 이제 영화라는 거죠. 그런 어떤 거기서 어떤 감동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원래 이제 영화는 그렇게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인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속성인 거고 그건 뭐 사람들의 삶이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각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는 것들이 단지 말로 간단하게 전달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생각이 좀 강해서 이번 계획에 그냥 밀어붙인 거죠. 아, 보는 사람이 괴로워하건 말건 상관없이.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어 말하기를 통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덧붙이거나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미주알고잘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저희가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전혀 그렇진 않죠. 왜냐면 보는 사람이야 뭐 그걸 어떻게 생각하든 네. 그런 건 자유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말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이제 좀 마이크를 이제 관객적으로 한번 넘겨볼까 하는데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또는 감독님께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제가 좀 잠시 생각할 기회를 충분히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지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의 영화를 어떻게 봤다? 또는 나는 이 장면에 되게 궁금했는데 의도가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영화 보실 때 제가 보니까 뭐 조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화를 나누시거나 이제 자유롭게 이제 잠깐 자리를 이탈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전반적으로 영화를 어쨌든 다들 쭉 꾸준히 앉아서 다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아주 간단한 질문도 좋습니다. 보통 이런 거 시키면 이제 이종란 동지가 잘하시던데 영화 제일 열심히 몰입해서 보신 것 같았어요. 제가 뒤에서 다 지켜봤는데 네. 얘기해요? 예, 이거 어쨌든 방송 나가는 거니까 마이크는 잡으셔야죠.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여기 농성을 하면서 그 1시간이 가는 게 되게 더디거든요. 하루가 더위에 하루가 가는 게 굉장히 느려요. 근데 아까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게 불과 아까 하여튼 뭐 45년부터 이제 영화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긴 역사가 흐른 건 아니잖아요. 불과 한 수십 년인데 그때의 삶과 지금이 너무나 많이 변화 있는데 격동의 현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영화 보면서 들었는데 하여튼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느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표정 얘기했는데 저 처음에 좀 불만이었어요. 저는 사실 지나가다가도 웃거든요. 이게 무표정이 좀 잘 안 나오는 얼굴이어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다 웃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화에서는 웃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거의. 사실 있어요. 왜냐면 그 노동자들 때 행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웃거든요. 편집 그 표정이 좋은데 여기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아마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눈성장 상황이 열악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 아까 전부터 계속 떡서를 날리시고 또 비웃음을 뭐 다 들리게 이렇게 하시는 하세별 감독님 같은 작업실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뭐 불만이신가요? 그치. 네. 왜 바로 네, 영화 잘 봤고요. 무슨 데서 되게 무섭다고 지금 사회자한테 찍혀가지고. 네. 지난번에는 저희 작업실에서 봤었는데 그때 볼 때랑 오늘 여기서 보니까 느낌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뒤로도 사람들이 지나가고 뭐 스치고 뭐 이러니까 또 영화가 좀 더 약간 전 다시 봐서 그런지 몰라 좀 더 약간 확장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저는 그냥 이제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자면 왠지 여기 있는 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초반부에 그 쇼핑몰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쇼핑몰이 저도 옛날에 작업할 때 이마트였나 홈플러스인가 그 안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런 촬영을 어떻게 허락을 받으셨는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별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뭐 영화 찍는다고 얘기하고 쇼핑몰은 나갈 거다. 많이 나갈 거는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로 그냥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는데 근데 지금 더 까다로울 것 같기는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 뭐 두 분 작업실 같이 쓰시는데 그런 얘기 평소에 안 하세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황당하네요. 그 작업실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그 진간동에 작업실이 있잖아요. 어떻게 작업실을 세 분이 함께 작업실을 공동으로 작업 공간을 꾸리셨는데 그 공간 만드시는 거 김경만 감독님이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닌가요? 제가 인터뷰에서 읽었는데 그 작업실을 필요로 해가지고 네. 이제 공동의 작업 공간이라 함은 같이 뭐 세 분이서 공동의 한 뭐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공간은 아닌 거잖아요. 네, 각자 자기 작업해야죠. 각자 자기 작업을 했는데 그런 공간을 이제 뭐 혼자서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이유로 세 분이 이렇게 뭉치신 거군요. 그 공간은 그러면 이제 작업실이기만 한 건가요? 그렇죠. 밥도 먹고요. 밥도 먹고 네. 술도 마시고. 술은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시나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회사별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도 어쨌든 세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인연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영화제에서요 만나가지고 사실 잘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그것도 운명이려니 싶어요. 그냥 뭐 앞으로도 계속 네, 뭐 네. 당분간 쭉 갑니까? 어쨌든 계약 기간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지금 네. 계약기간. 감독님 그러면 지금 뭐 이후에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 거는 아까 말씀하신 선거에 대한 영화를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이곳이 오늘로 309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반올림 농성장이다 보니 사실 이제 영화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장면은 다들 뭐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삼성이라는 로고가 크게 박힌 보니까 무슨 뭐 제품 핸드폰 쇼케이스 현장 같은 느낌이던데요. 쇼핑몰 안에 있는 거였어요. 쇼핑몰 안에 있는 삼성 전시장. 제일 화려할 걸로 가지고 거기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실 이제 뭐 사람들의 모습이나 표정을 주로 이렇게 담아내기보다는 그 공간, 화려한 공간을 이렇게 담아내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쵸.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확실히 더 압도적으로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 표정 같은 것도 뭐 중요했는데요. 그 쇼트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더 많이 좌우를 했었죠. 그 공간에서. 이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삐까번쩍함?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차갑죠. 차갑고 그런 온기 없는 그런 공간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주로 받게 되는 인상은 뭐냐면은 앞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수동적이다. 뭔가 어떤 일들이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활동의 주인공 내지는 지배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까 뭐 제목에서도 보인 것처럼 이제 동원되거나 아니면 이제 소비되는 이런 부속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지만은 않죠. 왜냐면 뭐 행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농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우자동차 주행공장 앞에서 뭐 10년이 넘게 이렇게 서 계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다르죠. 그때의 어떤 정서 같은 것도 다릅니다. 이 영화에서. 근데 출근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좀 많이 표정이 안 좋긴 했어요. 제가 여러 군데 찍어봤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피곤한 삶이니까 한국에서. 저희도 여기서 이제 밤 지킴이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선전등을 준비하다 보면은 아주 이른 아침부터 7시가 채 되기도 전부터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항상 출근 선전전을 하다 보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선전전을 1시간 정도 잡거든요. 근데 도대체 몇 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여기서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뭐 8시, 9시에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통근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또 학생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몇 시에 시작을 해야 될까. 근데 어쨌든 다들 서둘러요. 뭐 여유 있게 느긋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발견하기가 힘들고
이제 뭐 유인물을 나와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방송으로 반올림 농성에 대해서 지나가는 분들께 이야기를 할 때에도 보면은 방금 그 영상에서 봤던 그런 표정들을 대부분 짓고 계시죠. 또는 이제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던가 무관심, 무표정, 뭔가 좀 무심한 듯한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까 하스펠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여기는 이제 3D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평면적인 공간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혀 뭐 위화감이 안 느껴지고 되게 잘 어우러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이 바깥에도 있구나라는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뭐 이제 영화 보면서 다들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셨을 텐데 혹시 더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가감 없이.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뒷부분은 하나도 집중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듣고 나서 알았는데 오히려 뒷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했었거든요. 아, 그게 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표정은 확실히 표정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의 표정도 저는 좀 안 와닿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처음 보고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처음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 같은 거는 내 감정이니까 바로바로 와닿는데, 지치거나 뭐 빨리 가고 싶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이런 것들은 내 감정이니까 와닿았는데, 오히려 그 아이가 그 상황 그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묻고 있다라는 그 감정 자체가 제가 겪어보지 않은 감정이니까 그게 오히려 엄청 안 와닿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잘 이해를 잘못했어요. 영화를 잘 집중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좋은 화질로 보여줘서 이렇게. 네. 확실히 애들이 천진난만하다 그런 거는 이제 심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 필름에 찍힌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은 지금 아이들이랑은 다르게 좀 더 많이 자연스럽다, 뭔가 좀 더 좀 생기가 많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들의 표정이 더 좀 밝아 보였어요. 지금 애들 표정은 뭐 상당히 안 좋죠. 사실 저 동네에서 애들 보면은 제가 사는 동네에는 초중고생들이 전부 다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굉장히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굳이 애들을 집어넣은 거는 사실은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산다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로서 이제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삶을 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는 뭔가 이 지금의 사람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거겠죠. 그것도 크게 잘못되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표정보다 약간 그 얘기 하는데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강남이잖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성형외과도 있고 엄청 많아요. 사실 굉장히 꾸며진 얼굴을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 당연하듯이 그게 자연스러운 걸로 되게 있는데 영화 보면서 옛날 분들 얼굴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 얼굴을 많이 보게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꾸며지지 않은? 근데 너무 촌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 그런 가공된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좀 생각도 좀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이 강남역 앞에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또 이 소위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너무 많이 좀 망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가 아름다운지 잘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점점 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좀 걱정스러운 거죠. 단단히 걱정스러운 거죠. 사실 미래가 이게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뭐 그렇게 비관만 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사람들 얼굴도 많이 있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좀 약간 과한 비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동물원에 가면은 동물원에서 갖가지 동물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마냥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몇 년 전에 한번 동물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그 동물들도 어쨌든 표정이 있잖아요. 그 동물들의 표정을 살펴보면은 다들 진짜 생기를 잃어버렸고 뭔가 삶에 뭔가 활력조차도 이제 없는 듯한 되게 기진맥진한 듯한 이런 표정들 보면서 되게 안쓰럽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약간 과한 비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도 보면, 평범한 사람들도 보면은 표정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여기 앞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정말 거의 매일 24시간 중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노동에 할애하고 있고, 그렇게 노동에 짓눌린 채로 살아가다 보니까 과중한 노동도 그렇고 그냥 삶 자체가 좀 자기에게 결정권이 많이 없고 통제되거나 또 남으로부터 많이 빼앗기는 이런 일상을 살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표정들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들이 갇혀서 지낸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에 갇혀서 살기도 하고, 이 어떤 뭐 사회 자체가 재벌 중심이니까 이런 사회에서 사실 각 개인의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자리는 뭐 그렇게야 글쎄요. 자기 공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핸드폰을 열심히 보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워낙 여기에는 자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동물원처럼. 우리가 야생 상태라면은 자기 영역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 야생 상태가 아니라 전체 총 경제의 절반 이상이 삼성과 현대에 빼앗겨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뭐 그냥 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감독님께 이번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만드셨던 작품들이 워낙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승만, 전두환 등등 이제 지배층들이 주로 이제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원래 나왔던 등장했던 영화 자체는 뭐 대한뉴스라든지, 그러니까 그 국정 홍보처라고 하나 이런 데서 나오는 홍보성 영화이기 때문에 그들의 업적과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 영화들 속에서도 어쨌든 그 기층 대중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조각조각 찾아내서 그 흔적들을 어쨌든 새롭게 재구성하는 게 굉장히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을 서지 못하는 이유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과거 수십 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면면히 그런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단순히 뭐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집단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뭐 항상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깔때기 효과가 항상 발현되는데, 삼성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삼성 어떻게 보십니까, 감독님? 저희 집에는 삼성 제품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삼성 제품이 없었는데, 근데 컴퓨터 때문에 망한 그 반도체 메모리를 삼성 거로 사야 되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저희 집에는 삼성 제품이 없습니다. 삼성 제품을 쓰지 않는다. 그런 생활의 방식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사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안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만은 삼성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삼성이 뭐 그 김용철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이 사회 각계의 뇌물을 이렇게 뿌리는 걸로 원조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한국 사회를 가장 먼저 빠르게 크게 타락시킨 주범은 삼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현대나 대우나 뭐 이런 지난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로 뇌물을 먹이고 있겠지만은 가장 큰 폐해를 가져온 건 역시 삼성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1등 기업인 거죠.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삼성 제품을 쓰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고요. 사실 삼성 제품이 별로 안 좋아요. 써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삼성 제품을. TV를 삼성 걸 사셨는데 고장이 잘 나요. 달랐어요. 근데 이제 또 언제나 그런 제품적인 결함을 갖다가 AS로 처리를 해버리죠. 그냥 이제 노동자들에게 전가를 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인데, 저는 뭐 삼성 제품에 대한 선입견인지 몰라도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뭐 사실 지금 뭐 삼성전자 그 AS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직원들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이제 하청 업체 다단계 하청 구조에 또 이제 끝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요새는 이제 그 에어컨이 한창 가동될 때잖아요.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성수기라서 그 AS 기사 설치 수리하시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경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 얼마 전에 그 한 두 달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성북동에서 한 에어컨 설치 수리 기사가 그 에어컨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와중에 추락해서 사망하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위험한 작업 환경들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여전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노동자들이 워낙에 많고, 그것은 사실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기업의 탐욕,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픔을 공감하고 있고 또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윤 추구가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이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경만 감독의 영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어떤 위정자들이나 뭐 기업 집단이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층에 있는 대중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해서 읽어내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주체였다라는 것들을 사실 이 영화 속에서 하나하나 장면으로부터 드러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지나간다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첫 번째 도입부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아까 지나가시는 길에 어떤 분이 기타 500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아, 지나가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지나간다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거 궁금했어요.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그런 행위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마무리를 해도 아쉽지 않으시겠어요? 네. 오늘 이제 86분의 영화를 한 편 보고 이제 감독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감독님도 하고 싶으신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여러분도 같으신 생각이겠지만 한국이 굉장히 잘못된 불행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오래전부터 잘못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어떤 사람이 타인을 대할 때 어떤 좋은 것들을 갖다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기억 속에서 다 잊어버린 것 같다는 그런 느낌마저도 들고,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마치 좀 뭐랄까요, 그냥 종부리듯 대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좀 귀족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차별이나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좋은 건 따로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좋은 걸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되는 거는 좋은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뭐 동물이 뜻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쪽에 좀 행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로서는 마지막에. 아닙니다. 네. 이 사회가 정말 여러 가지 모순들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그런 사회 온갖 모순들을 극복하고 바꿔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함께 모인 공간이 또 오늘 이 자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김경만 감독님 또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른 감독님들의 또 좋은 작품을 이 공간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뭐 마무리해도 될까요? 내일도 모레도 이어 말하기 계속되고요. 내일은 성공회대 조동문 교수님, 그리고 모레에는 오늘보다와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하시는 홍명도님 모시고 이어 말하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309일차 이어 말하기는 영화 지나가는 사람들의 김경만 감독님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